빛경, 풍경. 이 풍경이란 말이 바람과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풍경을 본다는 건요, 그 순간 모든 감각을 열고 바람과 빛을 함께 맞는다는 뜻일 겁니다. 책을 읽기보다 느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라디오 책방,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라디오 책방 포문을 여는 책. 오늘 첫 책으로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생명과학 책인데요. 스티븐 제이 골드가 쓴 풀하우스입니다. 풀하우스. 제목부터 흥미롭습니다. 저자는 어떤 분입니까? 스티븐 제이 골드는 고생물학자인데요. 리처드 도킨스 그리고 에른스트 마이어와 함께 현대 진화론의 대가입니다. 스티븐 제이 골드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진화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 지질학 교수를 역임했는데요. 동물학 강의와 달팽이 유전학 연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과학 서적을 집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 이제 판다의 엄지, 다윈 이후, 그리고 생명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돼서 많이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진화론의 대가. 책 제목이 포커게임에서 이 특정한 카드 조합을 뜻하는 풀하우스도 있는데 이 책의 제목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그 스티븐 제이 골드는 과학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그 글재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 서문에서 독자들에게 도박을 겁니다. 독자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으면 자기가 쥐고 있는 풀하우스 패를 이길 수 있는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 패를 잡게 될 거다. 이렇게 보증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네, 아마 독자분들 많은 책들 첫 장은 쉽게 넘기는데 끝까지 읽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게임에서 이기려면 끝까지 읽어라. 정말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자의 위트도 느껴집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인상적인 문장들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책 전체에 흐르는 말이 이제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다. 이런 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명 전체를 하나로 보는 시각을 가지면 인간을 진화의 정점에 둘 수 없게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는 스스로를 몹시 사랑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생명 전체를 대표하는 생물도 또 가장 상징적인 생물도 아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 약 80%를 차지하는 곤충류의 대표도 아니고 특수하거나 전형적인 생명체의 본보기도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은 말이 박테리아는 어떤 기준에 비춰보아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물이다. 이 제목에서 처음에 느껴졌는데 이 책은 왠지 저희가 흔히 알고 교육 시간에 배웠던 이 진화론과는 조금 다른 얘기, 상식을 깨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 책을 읽다 보면 아하 하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책이 이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도 진화론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주는 명저 중에 명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포인트 되는 어떤 내용들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저자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요. 그 첫째는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 둘째는 이제 진화는 사다리 오르기가 아니라 단순히 가지가 갈라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진화에서 우연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말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흔히 다인의 유명한 책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 진화라는 말 자체가 뭔가 계속해서 나아진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뜻일까요? 그것이 진화에 대한 대표적인 우리의 이제 오해인데요. 진화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렇게 오랑우탄이 걸어가면서 점점 이제 허리를 펴고 사람이 점차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 제가 방송국 오다가 대전 여기 과학공원에서 그 간판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 네. 그림이. 그러니까 마치 점차 고등동물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요. 진화의 과정에서 점차 복잡한 생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박테리아보다 더 단순한 생물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 벽이 막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진화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저자는 진화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건 아니고 우연히 이제 변이가 증가하거나 또는 어떤 환경 변화로 인해서 개체수가 감소한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또 앞서 저자가 우연성을 강조했는데 이 진화가 단세포 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점차 나아지는 과정이 아니라면 인간이 곤충이나 물고기, 새 같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생물학적으로 우수할 게 없다는 말이기도 한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류는 스스로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호모사피엔스가 생명 전체를 대표하는 생물은 아니죠. 물론 가장 우수한 생물도 아니고요. 동물의 80%는 곤충입니다. 오. 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의 생물량은 바다와 지하에 사는 것만 합치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도 무겁다고 합니다. 네. 진화의 목적이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도 오히려 취약합니다. 이 지구상에 그렇다면 이 무게를 말씀해 주셨는데 박테리아가 그렇게나 많이 존재하나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한 사람이 창자에 일생 동안 갖고 있는 대장균의 수는 지구에 살았던 인류의 총수를 가볍게 넘어서고요. 비옥한 토양 한 숟가락에 1조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고 지하 5km 광맥이나 지하수에도 살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박테리아 양만 합쳐도 지상의 동식물 무게의 50분의 1인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그렇네요. 예, 우리 몸속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나 식물의 그 엽록체도 그러니까 박테리아 후손이고요. 우리 몸에서 물을 뺀 몸무게의 10%는 박테리아 무게입니다. 정말 책을 읽기 전에 느꼈던 그런 편견을 깨주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이 진화에 관한 책을 통해서 박테리아의 위력을 또 새삼 느끼게도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책을 읽으면 학창시절에는 독후감을 내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깨알 코너같이 교수님의 독후감, 책을 읽고 난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자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이래 박테리아가 생명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36억 년 동안 변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인간은 생명의 경이로움보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요. 이기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행동으로 다른 생명을 해치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 살아가려는 자세. 이 메시지 문구가 참 좋습니다. 라디오 책방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스티븐 제이 굴드의 책 프라우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진화론에 대한 기존의 틀을 깨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늘 강신철 희망의 책 대전본부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